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얼굴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꿈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랍니다. 바로 같은 지구에 살고 같은 세상에서 웃고 떠들고 그래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다르니까 더 행복한 세상, 그렇게 더욱 재밌는 세상. 여기는 함께 사는 라디오,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 안녕하세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함께하는 특별 팟캐스트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의 진행자 김유란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무지개다리 사업에 참여한 다양한 NGO들의 활동과 함께 경남의 다양한 예술적, 문화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문화 다양성에 대해 고민하고 또 알아보는 라디오,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 자, 손을 쫙 펴볼게요. 엄지손가락은 아빠처럼 든든하고 가장 멋질 때 드는 손가락. 검지손가락은 일도 제일 많이 하고 항상 고생만 하는 엄마 같은 손가락. 중지손가락은 제일 길고 크지만 중심이 되는 나와 같은 손가락. 약지손가락은 중지와 함께 서로 의지하는 사랑스러운 연인의 손가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 언젠가 나를 닮은 귀여운 아기처럼 보호해야 할 손가락. 우리는 5개의 손가락과 커다란 집 같은 손바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우리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지었죠. 어떠세요? 여러분의 손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크게 뻗어보자고요. 그리고 다시 단단히 쥐어보세요. 세상은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저희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에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문화 다양성은 바로 낯설고 이질적인 타 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상호 대화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요.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나라마다, 문화마다, 지역마다 다른 문화들에 대한 이해를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같을 수가 없듯이 조금씩 다른 우리들의 문화적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문화 다양성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을 만나 문화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 지금 만나러 갑니다 코너에서는 하동에서 여성분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동 성가족 상담소의 김희순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하동 지역에서 여성들의 성 문제에 대한 상담은 물론이고요. 무지개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영화와 토크 콘서트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서 만나보고 싶네요. 도내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11개 수행단체들과 함께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팟캐스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혼자가 아닌 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하동 성가족 상담소 김희순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동 성가족 상담소장 김희순입니다. 네,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오늘 또 워크숍도 다녀오셨으니까 피곤하실 거잖아요. 빨리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동 성가족 상담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곳인가요? 네, 하동 성가족 상담소는요, 성폭력 전문 기관입니다. 위기에 처한 그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서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과 경찰, 병원, 그리고 피난처와 긴밀한 연계망을 형성하여서 신속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캠페인, 폭력 예방 캠페인 사업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인식 전환,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여성 인권과 폭력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하동 지역이 인구가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성 문제나 가족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곳이 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이 하동 성가족 상담소가 설립되게 됐나요? 네, 2005년도에 상담을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자격을 다 갖추고 뭔가 지역을 위해서
상담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 할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동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하동구에 이런 지역이 없으니까 하동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 그래서 그러면 하동에 가서 상담소를 개설을 한번 해보자라고 의기투합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상담소를 차릴까라고 우리들끼리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올려졌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예, 그 친구는 그 당시에 중학생의 학생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 올라가는 그 무렵에 2월 달에 친아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그 죄책감에 뒷산에 가서 목을 맸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신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를 상담을 하면서 그 친구가 너무 괴로워하고 그 가정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상담 전문가이긴 했지만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어찌 보면 좀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친구가 떠올려졌는데요. 그 친구는 그 친부에 의한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외삼촌이 이혼을 하고 왔을 때 그 외삼촌한테도 역시 그 여름에 성폭력을 당했던 경험이 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우리가 그 지역민을 위해서 어떤 상담을 주로 해줄까를 고민했을 때 그 친구가 제 머릿속에 떠올리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보자라고 했고, 그리고 그 자격을 갖췄고 상담소를 하동에다가 오픈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럼 하동 성가족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상담소에서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열기도 합니다. 보통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라 하면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피해자들의 모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트라우마를 적게 하는 것, 트라우마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 줄여나가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의 집단 상담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 또 집단 상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폭력으로 내가 이것이 가정폭력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집집마다 알게 모르게 가정폭력의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남편과 아니면 시댁과 친정과의 갈등 속에서 또 혹은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부분들을 집단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해결 방법을 찾아가도록,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가는 그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나온 피해자분들이 피해자 모임에서의 실제 호응도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게 또 효과적이기도 한가요?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나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나만 당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안 당하는데 거기에 대한 억울함, 분함, 속상함,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문제였구나.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뭔가를 원인 제공을 해서 이런 내가 폭력을 당했다라고, 그리고 자책을 했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왜 그렇게 했어,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라고 하는 그런 질타, 원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피해를 당한 거와 함께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랬는데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도 하거든요.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통해서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한 그 행위자, 가해자, 이 사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에 대한 자책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여성들이 사회에 대한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힘차게,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자기 목소리를 힘차게 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집단 상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원만한 가정을 겪어서 합니다. 그러나 개인 상담에서는 깊은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단 상담은 그냥 원만한 걸 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그냥 큰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오는 또 다른 트라우마는 별로 생기지 않아요. 이제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을 개인 상담으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개인 상담을 통해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상담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해소가 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본인 스스로가 찾아가게 하는 거죠. 상담이라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힘있게 앞날을 되찾겨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것이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저희는 상담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상담을 받다 보면 가족 문제, 여성 문제, 성 문제 등 다양한 상담 전화를 받으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상담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상담 사례는 정말 너무 많죠. 그렇지만 정말 잊지 못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대표해서 한 가지씩 얘기를 한다면, 성폭력의 경우는 이분은 딸 둘만 데리고 사는 아빠가 계셨어요. 근데 이 아빠는 이 아이 우리 다른 새엄마가 들어오면 내 아이들을 잘 못 키울 거다, 상처받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두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두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옆집에 살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지만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다녔어요. 이 아빠는 물건을 살 때마다, 먹을 걸, 간식거리를 살 때마다 꼭 2개씩을 샀다고 그래요. 들어오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하나를 넣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집에 갖고 와서 아이들과 나눠 먹었다고 해요. 어느 날부턴가 이 아이가 언니에게, 3살 터울이 나는 언니에게, 언니, 알바하러 안 가면 안 돼? 나 좀 데리고 가.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언니가 안 돼, 가야 돼. 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도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바 사장님한테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죠. 근데 아이 말이, 옆집 할아버지가 자꾸 집에 와서 나를 힘들게 해. 옆집 할아버지가 왜? 그 좋으신 할아버지가. 아니야 언니, 나 그 할아버지 우리 집에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무슨 일 있는데? 했더니 6학년 때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설거지하고 있는 자기에게 누구야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들어오셔서 자기가 빨간 고무장갑을 낀 채로 할아버지한테 안겨서 들려서 안방에 갔고 결국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할아버지는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싫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내가 싫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언니 이제는 싫어. 나 이제는 그런 일 겪기 싫어. 나 그 할아버지 너무너무 싫어. 그 할아버지 오게 하지 마. 아니면 엄마, 언니 나를 언니가 갈 때마다 데리고 다녀. 라고 한 거죠. 선생님 잠시만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성에 대한 인지가 낮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성 정체감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니기는 했고 가정생활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지만 공부에 취미를 잃었고, 그리고 친구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상태로 몇 년간이 흘러간 거죠. 이제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사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고 지금은 나온 상태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아버님이 또 누군가에게 이제는 더 불안해서 혼자 놔둘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제는 더 불안한 거예요.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피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불안해서 이 아이를 혼자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 마을에 있는 먼 사돈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돈은 여자가 사돈이었고 그 남자는 알고 보니까 자기의 초등학교 동창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 그분들에게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미 이제 몇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21살이 되었습니다. 21살 때 저희한테 또 사건이 왔습니다. 사건이 온 것은 어떻게 해서 사건이 오게 되었느냐면 이 아이가 배란간에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행방불명요? 사라진 거죠. 네,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와 경찰과 아버님이 이걸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대구 어딘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과 저와 그리고 아버님과 함께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것은 어느 허름한 집이었고요. 그곳에서 남자 3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자 셋은 채팅을 통해서 이 아이를 집 앞까지 와서 차에 태워서 대구까지 내려갔고 이 아이를 성매매촌으로 팔아버리려고 길들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를 저희가 경찰과 같이 갔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와서 상담을 해본 결과 이 아이는 이미 그때 제가 몇 년 뒤에 이 아이를 다시 만났는데 이미 이때 이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감정을 받게 했고 정신과에서 심리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상급을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장애 등록을 제가 앞으로에 또 일어날 수 있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해서 장애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상담을 한 결과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너 어떻게 해서 채팅을 하게 되었고 거기까지 가게 되었니?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 아빠, 친구 그리고 사돈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어떨 때는 여자분이 오고 어떨 때는 남자분이 왔는데 남자분이 올 때 이 아이를 또 성폭행했던 겁니다. 그것이 너무 싫어서 아빠한테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아빠가 슬퍼하고 걱정하고 또 화낼 것이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고 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21살까지 그런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유지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이가 학교 다니고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결국 지적장애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게 되는 원인 제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그 아빠의 정말 어떻게까지 보지 못했던 그 오열한다 그러죠. 그런 모습을 그 아빠의 모습에서 봤습니다. 그 아빠는 앞으로도 제가 이런 오열을 어디서 볼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정말 성폭력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까지도 피해 지원금이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면 온 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의 문제로 보고 사회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그래서 법이 거기에 엄정한 잣대를 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률도 그렇게 강화된 법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소장님 그렇다면 이 여성들이 겪게 되는 성폭력에는 뭐 성추행이나 성희롱도 있잖아요.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사례는 뭔가요? 제일 많은 거는 성추행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강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성폭력은 강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간당했다는 하는 것만 아유 그래 성폭력 당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폭력은 성추행과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추행과 성희롱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간을 당한 거와 성희롱을 당한 거와 성추행을 당한 거에 당한 자의 그 마음은 피해 정도는 다르지 않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의 느낌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내가 입은 상처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또 피해 여성분들이 2차적이고 뭐 3차적으로 겪는 고통도 크다고 들었거든요. 또 하동이 농촌이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노인 성폭력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농촌은 인구가 중간 계층보다는 노인층의 연령층이 오히려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노인이라고 해도 굉장히 건강한 생활들을 하고 계시죠. 신체를 갖고 있고 정신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어른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조선조부모 가정도 있고요. 뭐 편부모 가정도 있고 또 엄마 아빠가 같이 사는 그런 가정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해야 되는 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도 그것이 인정이 되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농담처럼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뭐 조금 민망하긴 한데 우리 손주 꽃이나 한번 볼까 이런 경우가 네, 아이고 이제 익숙한 분위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납이 되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한 사람은 아마 결코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대꾸를 못했다라는 거죠. 표현을 못했다라는 거죠. 또 때로는 표현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무시당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었어요. 그것이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들 의식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동 변화에도 와야 된다라는 건데 그분들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어르신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무슨 소리냐? 말세다. 옛날에 그러고도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어? 라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어른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소에서는 해마다 경로당을 마을회관 다니면서 노인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그렇게 실시하는데 정말 과거에 비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어르신들은 많이 그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효과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보다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방교육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몇 년 전에 제가 노인정에 갔을 때보다 지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다녔을 때의 반응들은 한결 좋아졌다, 호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도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도 간간히 계십니다. 때로는 그런 어른들이 저희들 보고 물러가라, 가라 이런 강의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조금 남사스럽다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도 꾸준히 시대가 변하면 우리의 의식도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르신들에게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방교육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 그 농촌 지역은 노인과 노인끼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이 많습니다. 강간 사건보다는 성추행 사건이 많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노인들과 아이들 13세 미만 아니면 미성년자
그리고 아니면 또 다른 것은 여성 장애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교육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아이들 성교육도 실시한다고 들었거든요. 알려주시죠. 예, 올해 저희가 아동 여성 인권연대를 통해서 지금 강사 과정을 배출을 했고요. 그 강사분들이 각 어린이집에 유치원까지 전부 그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은 아이들 보고 너희들이 조심해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해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보호 못합니다. 보호해주는 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하동군청에서 정말 고맙게 또 다른 지원금을 저희 군수님 배려하에 저희 여성계에서 지원금을 주셨어요.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또 흔쾌히 저희 여성계에서 집행을 또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으로 지금 저희 전문 강사분들이 몇 분 계셔요. 아주 강의도 참 잘하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내에 지금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동 지역에서 성폭력 예방 2년극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걸 기획하시게 되셨고 또 반응이 어땠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2009년도부터 해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반응은 폭발적으로 좋습니다. 1시간 동안 성폭력 예방 2년극을 해요.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데요. 거기에는 플러스에서 6회까지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성교육까지 같이 매번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똑같은 걸 하진 않고요. 그래서 해마다 지금 실시를 꽤 오래 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은 10분, 20분을 못 넘긴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 1시간 동안, 60분 동안 꼼짝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열심히,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빨리 도망쳐! 그리고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문화의식이 뛰어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고 우리 어른들이 오히려 본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저희는 그런 아이들이 올바르게 정말 성장을 하여서 좀 더 우리 하동구 지역만이라도 성폭력 없고 가정폭력 없고 학교폭력 없는 정말 살기 좋은 하동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런 목적하에 또 인형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어린이들 외에 중고등학생들의 성교육은 또 좀 다르지 않은가요? 예, 다르게 하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닥치는 거죠. 저희 상담소에 콘돔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1000개가 넘게 있어요. 교육용으로 사용하려고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어찌 보면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도 성인이니까요. 엄마니까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니까 저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방향을 한 것이 콘돔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가져가서 가르치는 방법보다는 성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책임성 없게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그리고 무책임하게 하게 되면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으로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책임성이 뒤따른다. 그러니까 임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임신이 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임신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 여자의 신체가 망가지고 그리고 또 남자는 남자이대로 여자는 여자이대로 여러 가지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관계에서 때로는 성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해라. 그리고 반드시 그런 것들은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하도록 하고 일단 치료를 받는 것에 중점을 갖자라는 교육으로 방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지개다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영화와 토크로 다문화 이해하기를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네. 지난 첫 번째 상영 때 반응도 저희가 취재해온 적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상영한 작품은 뭐죠? 네, 허상관이었어요. 허상관은 이제 아버지가 하고 아들 셋과 아내와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아들이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좀 더 홀대를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가 키웠던 정으로 큰 아들까지 감싸 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아파서 피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없고 결국은 자기의 피를 빨아서 병원비를 대야 되겠다라는 그 강한 부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울다가 웃다가 또 울다가 웃다가 하는 그런 심리적인 변화, 감동을 받았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저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그냥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영화인데 뭐 세상에 여기까지 와서 봐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었구나. 함께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른 거하고 다르게 다문화 여성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선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콘셉트로 영화 토크를 실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다 다른 사람들 와서 보는 사람들의 감동이 좀 남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허상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그 가족의 부모의 마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요즘 시대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함부로 하는 경향도 있고 자녀들에게 양육을 포기하고 방치하고 방임하고 하는 사례들이 우리 종종 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다시 생각을 가족이 무엇인지 부모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허상관을 선택한 것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영화와 전문가의 영화 해설, 뭐 이건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영화에 대한 선정 이유도 궁금합니다. 함께 알려주세요. 네, 저희 지역에 귀천한 그 방송국에 외주 사업을 하는 PD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어떤 것을 선정을 할까 너무 많아 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계속 밤을 맨날 며칠을 새가면서 뭘 선정을 할까 이걸 할까 영화를 보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좋아 이러면서 이제 선정을 6편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선정하면서 선정 동기가 있어 우리가 목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걸 줄 것이냐. 우리가 영화들마다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가족과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감정이나 모습이나 생각들은 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는 것보다 영화를 통해서 함께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해보자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 선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 무엇을 위주로 보셔라라는 이야기를 먼저 멘트를 합니다. 저희가 이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무엇으로 우리가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위주로 관심 있게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영화 상영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보고 소감이 어땠느냐라고 손을 들어서 먼저 하게 하고 손을 드는 사람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겠어요? 어르신이 얘기하겠어요? 네가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저희가 마무리 멘트를 하고 그리고 오늘의 이제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제 광고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한 회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죠. 네, 이것은 일종의 작은 영화 축제와도 같은데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선보였던 작품 목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 맨발의 꿈, 소중한 사람, 새 얼간이, 허상간, 마라톤. 그렇군요. 이 남은 영화가 이제 마라톤인데요. 이 영화 저도 참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혹시 이 무지개 다리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인식이 바뀌거나 새롭게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전에는 다문화 여성들만을 데리고 오고 했던 사업들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다문화 여성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리고 선주민들과의 화합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선주민과 이주민과 같이 하니까 오히려 더 제가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효과성에서도 더 많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제 나름대로 너무 이걸 하기를 너무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연령층이 다양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그리고 목사님, 스님, 뭐 정말 다양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정말 영화 토크를 선정하기를 너무 잘했구나.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저에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컨설팅을 해준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걸 또 흔쾌히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원금을 주신 기관에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무지개 다리 사업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내년에는 역시 이제 영화 토크를 하면서 저희가 다문화 여성들에게 많은 가정은 아니겠지만 지금 한 10가정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집을 방문을 해서 본인과 그 가족의 그 인터뷰를 직접 상영하는 거예요.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메시지, 가족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미니 드라마처럼 그렇게 짧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본국에다 보내는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텔레비전에서 제가 그런 사례를 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은 그거가 조금 다른 비슷하지만 좀 다른 성격으로 좀 더 저희 나름대로의 색깔을 내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컨셉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워크숍까지 다녀오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출연한 소감도 한 말씀 전해주시죠. 어떠셨어요? 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다문화 사업을 2007년도 1월 6일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처음 주어졌어요. 그래서 좀 흥분도 됐고 그리고 궁금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부탁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람도 되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하동 성가족 상담소 김희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설레던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진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 문화 다양성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된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 나의 조국은 지구.
나의 종교는 좋은 일을 하는 것. 나의 사랑은 인간입니다. 우린 모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세상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느끼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당신을 이어주는 라디오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는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